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법원 나갔다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들어가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또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것저것 기사 검색하고 유튜브 보내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예. 하여튼 21일 날 월요일 날 변호사님께 제가 쓴 탄원서하고 218명이 서명을 해 주셨어요. 예. 지난번 15일 날, 8월 15일 날 서명 받은 거 그 물에 젖어서 찢어지고 일부분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또 버리기는 아까워서 찢어진 것을 다른 종이다 붙이고 다림질을 하고 다른 것도 비에 젖은 거 다 다림질을 하고 그래서 그냥 썼습니다. 그때 사실 주소들이 8월 15일 날짜로 주소들이 있어서 그거 쓰지 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달라졌어요. 뭐 주소 그대로 써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법원에서 그런 것까지 다 챙겨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만 보겠죠. 하여튼 그래서 가끔씩 뭐 돌아다니면서 받은 서명까지 해서 218명이 서명한 거하고 탄원서하고 변호사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날짜를 보니까 21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바로 법원에 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쓴 탄원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쓰면서 좀 강하게 썼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원고를 좀 초안을 잡은 거는 훨씬 더 8월 말쯤 8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때 벌써 탄원서 연대 서명한다고 했을 때 그때 거의 다 썼었어요. 그랬다가 9월 17일 재판에서 보니까 의외로 변호사님들께서 내용들이 굉장히 강하게 항소 이유하고 또 변론을 강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내가 쓴 탄원서 그냥 강한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문장을 좀 바꿔서 변호사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변호사님 뵙고 제가 뭐 읽어도 낭독을 해드렸지만 다 읽어보면 사실 그 문장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변호사님께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뭐 사실 거기서 우리가 항소 이유를 쓰면서 뭐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봐달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 기자님 성격에 맞게 항소 이유가 굉장히 강하게 예를 들어도 좀 강한 이유를 들면서 전체적인 문장이 강하게 한 거라 참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또 그분께서 우 기자는 사막에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안심이 됐습니다. 8개월이 좀 길긴 하죠. 하여튼 뭐 어쨌든 형이 뭐 그런 유죄가 나온 거는 굉장히 억울한데 뭐 구치소에 계시는 거는 어쨌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건 없습니다. 하여튼 괴로운 거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탄원서 쓴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쓰고 싶진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썼습니다. 존경하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께 대통령님을 위한 그 탄원서 쓸 때도 이걸 썼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언젠간 안 썼던 것 같아요. 존경 이런 말은 쓰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하여튼 썼습니다. 제가 모르는 판사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우중창 기자를 오래전부터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통해 알고 있는 독자입니다. 본인은 또한 우중창 기자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2018년 3월 2일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훈 판사가 청와대 부근 식당에서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 추가 제보를 기다린다. 고
방송한 내용건으로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민정수석과 박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만났다는 제보는 사실이라면 엄청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독자 입장에서도 추가 제보 방송을 기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종찬 기자는 그런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하려고 나름 노력하였다고 방송에서 말을 했습니다. 즉 관련인 조국 민정수석과 판사 김세윤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방송에서 말을 했으나 관련인들의 적극적인 답이나 연락이 없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소문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대단한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는 오종찬 기자의 질의서에 바로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 방치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김세윤 판사한테는 방송이 지난 후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김세윤 판사가 어찌됐든 이 질의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후에 보냈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정정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나 지난 2019년 1월 느닷없이 조국 민정수석이 오종찬 기사를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인 조국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 사건과 재판에 대해 알려주는 오종찬 기자를 악의적으로 고통에 빠뜨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닌지 참으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은 제보자를 절대로 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일개 국민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보가 있었다, 추가 제보를 기다린다 라는 말을 방송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이고 또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보도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제보라는 것을 할 수나 있겠으며 진실 파악에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종찬 기자의 기소와 구속은 국민의 알 권리, 언론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조국이라는 당시 막강한 권력의 핵심인 민정수석으로서 일개 유튜브를 고소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썼습니다. 오종찬 기자 1심 선고일 1일 전 7월 16일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렇게 무죄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 또 일찍이 조국 민정수석은 오래전 자신의 SNS에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올렸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비판 허용된다. 일정한 근거를 가졌다면 과장된 비판적 감정도 허용된다. 공적 영역에 이름을 올린 나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 5월 24일 트위터에 조국이 쓴 내용입니다. 네. 시민과 언론은 이것은 2013년 5월 31일 썼는데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조국이가 엄청 글을 많이 썼나 봅니다. 1.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2013년 5월 31일이라고 보면은 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아마 장관들 필요한 그 관료들을 임명할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마구마구 까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한테 부메랑이 되어 올 줄은 모르고 막상 지금에 와서 우파에서 이름을 하니까 마구마구 고소를 하고 있죠. 판사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죠 지금.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작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9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안에 부분적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기자 간담회 자체도 우습게 봤어요. 뭐 기자들이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질문을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면서 제대로 보질 않았는데 나중에 뭐 일부 부분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꽤 말을 제대로 한 기자들이 몇 명 있었더라고요. 네. 수년 동안 주목받는 사회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듯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고 만끽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이 막강한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문제 삼아 일개 국민을, 일개 유튜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수까지 하는 것이 일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그 주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권을 맡고 있는 작금에 있어 어느 때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판사님께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깊이 성찰하시어 오종찬 기자에 대해 즉각 무죄 석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아와 연대 탄원 서명 218명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복 단장님 이름으로 또 사실 확인서도 보냈습니다. 같이 변호사님께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좀 더 간단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과거 일본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하였고 다양한 일본인 고위층과도 교류한 적이 있어 국내의 주요한 문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오종찬 기자의 유튜브 거짓과 진실을 2017년 말에 보고 그 이후 다른 방송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과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의 판사가 만나서 청와대 북원에서 식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라는 오종찬 기자의 거짓과 진실 2018년 3월 2일 방송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았을 당시 문제의 내용은 방송의 주된 내용도 아니었고 방송의 제목도 조국 민정수석이나 재판부의 판사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본 방송도 아니고 또 놀라움을 가졌던 방송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수많은 유튜브들이 개인 방송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보았고 또 오종찬 기자가 말한 대로 좀 더 자세한 제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 유튜브들이 쏟아져 나오고 당시 오종찬 기자가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시간 나는 대로 오종찬 기자의 다른 유튜브를 보긴 했지만 시간도 꽤 지났고 또 그 내용이 시중에 화제가 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2018년 3월 2일 방송으로 인해 얼마 전 오종찬 기자가 재판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되었다니 아연실색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국내의 정치나 사회가 매우 변동성이 많고 불안한 상태이지만 당시 오종찬 기자의 유튜브 내용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소식, 소문 정도로 생각했지 이것이 민정수석이 일개 국민을 고소하고 구속까지 하여야 하는 엄청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개 방송인의 구속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혹시 이것은 조국이라는 당시 민정수석이 고소한 것이라는 특수함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까지 듭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사회적인 소문과 억측들이 보도되고 방송된 적이 종종 있었지만은 이처럼 언론인을 구속까지 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고 일개 국민을 방송 내용으로 법정 구속까지 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의 자유가 심히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판사님께서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방송을 봤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좀 더 보편스럽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주시어 이 나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수복 올림. 네,
여기 대한 내용은 좀 더 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네, 여기 대한 것은 저희가 좀 막간을 깔고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오늘 편지를 써서 대통령과 최소은 씨나 네, 마지막 제가 정리한 것을 오정창 기자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 제가 보니까 사실 잘 하긴 하진 않는데 좌파들은 그들의 재판에 끊임없이 대법원에 갔을 때도 탄원서를 넣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탄원서 쓰는 거를 생각지를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좌파들은 열심히 또 쓰더라고요. 예, 많이 반성을 합니다. 저도 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